우리 일본어가 지금 소멸하고 있다. 제 이름은 미역국이지! 저는 일본에서 온 17살 타츠키라고 합니다. 하루 5만 명, 일본 10대가 자국 문자를 벌이는 속도입니다. 문부성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한자 2,000개? 미친 짓이죠. 그냥 한글 쓰면 안 되나요? 지금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진짜 이유, 한글이 일본어를 집어삼키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전쟁의 최전선, 그 충격적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이 히나타라고 합니다. 도쿄 아카데미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지금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1년 전 그 지옥 같은 토요일에 시작됐어요.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죠. 도쿄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저에게는 절대 실수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한자 4,000개를 완벽하게 외웠고 모든 획순까지 정확히 기억했죠. 엄마는 제가 너무 공부만 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꿈이 확실했거든요. 시험은 순조로웠어요.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모든 과목이 술술 풀렸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자신 있던 국어시험.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인간의 고독과 현대사회의 소외 현상을 논하시오. 완벽하게 답할 수 있는 주제였거든요. 저는 정성스럽게 한자를 써내려갔어요. 고독, 소외, 현대, 인간성, 실존. 복잡한 한자들이었지만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친구 레이나가 저를 불렀어요. 히나타, 너 고독의 독자 뭐라고 썼어? 레이나가 보여준 한자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쓴 건 고독이 아니라 고득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한자였죠. 게다가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그럼 소외는? 또 틀렸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한자를 쓴 거예요. 현대도, 인간성도 다 틀렸어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을 헷갈려서 엉뚱한 글자를 쓴 거예요. 40점짜리 서술형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어요. 왜 한자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많은 거야? 침대에 파묻혀 울다가 스마트폰을 켰어요. SNS에는 저와 비슷한 하소연이 가득했더라고요. 또 한자 실수로 망했다. 진짜 미치겠음. 왜 21세기에도 이딴 복잡한 문자 써야 됨? 중국인도 간체자 쓰는데 우리만 바보 샵한자 지옥 샵한자 노예. 그때였어요. 타임라인에 흥미로운 영상이 떴어요. 한국인이 일본어를 일주일 만에 마스터하는 비법. 호기심에 클릭했죠. 한국인 유튜버가 말했어요. 일본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자예요. 한자만 없으면 일본어는 정말 쉬워요. 한국은 한글만 쓰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없죠. 순간 멈췄어요. 한글만 쓴다고? 한자 없이? 급하게 검색해봤어요. 한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24개의 글자. 그것도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게 전부라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변환도 필요 없고 복잡한 획순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 문자가 어떻게 가능하죠? 새벽 3시까지 한글 자료를 찾아봤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고통받는 걸 안타까워해서 만든 문자.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왕이 직접 만들어 반포한 문자. 유네스코가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문자. 문맹률 제로를 가능하게 만든 기적의 문자. 이게 진짜라면 저는 결심했어요. 한번 배워보자. 정말 그렇게 쉬운지 확인해보자. 일요일 아침 유튜브에서 한글 1시간 마스터라는 영상을 찾았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 정말이었어요. 글자 모양이 입 모양이었던 거예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점과 선의 조합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 단순한 철학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니. 1시간 후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히나타, 히니아티아. 단 3번의 손동작으로 제 이름이 완성됐어요. 일본어로는 한자 3글자의 획수만 30획이 넘는데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자 변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타이핑하는 시간을 재봤죠. 내일 오후 3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때문에 15초. 한글은 변환 없이 5초. 3배 차이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시험 답안을 한글로 쓸 수 있다면? 한자 실수로 점수를 잃는 일이 없다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하지만 월요일 학교에서 레이나를 만났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레이나, 점심시간에 보여줄 게 있어.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레이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따라왔어요. 자, 이게 뭔지 맞춰봐. 제가 한글로 레이나라고 쓴 종이를 보여줬어요. 뭐야 이게? 암호? 한글이라는 거야. 한국 문자. 그리고 이게 너의 이름이야. 그리고 저는 레이나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레이나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거짓말. 이게 진짜 30분 만에? 레이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히나타 이거 정말 대박이야.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해. 그 순간 저는 예감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거라는 걸. 월요일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글 공부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가나다라마바사자 차카타파. 놀랍게도 저는 2시간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2년 동안 한자 4,000개를 외운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였죠. 더 신기한 건 받침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이걸 종성이라고 부른대. 받침까지 합치면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기본 원리는 단순했죠.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2시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날이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왜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됐을까? 써놓고 보니 뿌듯했어요. 단 하루 만에 새로운 문자로 일기를 쓰다니. 다음날 학교에서 레이나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히나타, 어제 집에서 한글 더 공부했어. 봐봐, 내가 쓴 거야. 레이나가 보여준 공책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한글이 가득했어요. 나는 레이나다. 한글 재미있다. 히나타 고맙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발견한 걸 친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자. 그렇게 점심시간 옥상에 5명이 모였어요. 저와 레이나 그리고 모모카, 나나미, 츠바사. 뭔데 그렇게 급하게 불렀어? 모모카가 물었어요. 너희들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지. 어제도 일기 쓰다가 한자 몰라서 포기했어. 나는 노트 필기할 때 한자 변환이 귀찮아서 히라가나로만 써. 제가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이걸 봐. 한글이라는 문자야. 24개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어.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게 가능해? 24개로 모든 소리를?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자 눈빛이 변했어요. 잠깐, 그럼 기억이 기억 소리고 아가 소리니까. 합치면 가? 나나미가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맞아. 그게 전부야. 변환 버튼 같은 거 필요 없어. 1시간 후 5명 모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진짜 미쳤다. 왜 이런 좋은 걸 이제 안 거야? 츠바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우리 비밀그룹 채팅 만들자. 한글로만 대화하는 거야. 그렇게 한글 시스터즈가 탄생했어요.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오늘 뭐해? 숙제하는 중 같이 카페 갈래? 한자 변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1학년 후배가 저를 붙잡았거든요. 선배님, 혹시 그 이상한 문자 아세요? 이상한 문자? 어제 선배님들이 옥상에서 쓰던 거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들킨 거예요. 하지만 후배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왜 배우고 싶어? 저 난독증이 있어요.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쓰는 그 문자는 단순해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좋아. 화요일 방과 후에 음악실로 와.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화요일에는 10명이 왔고 목요일에는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선배님, 이거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음악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야마다 선생님이었어요. 국어를 가르치는 엄격한 선생님.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을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게 한글? 들켰어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쿠라이, 나중에 교무실로 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로 갔어요.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조용히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글. 정말 쉬워? 네? 사실 나도 한자 교육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교육 시스템이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 이미 교장 선생님도 알고 있어. 곧 문제가 될 거야.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한글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최근 우리 학교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고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다들 한글 얘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부로 교내에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적발시 즉시 징계 처분하겠습니다. 레이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조회가 끝나고 복도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독재야? 학습의 자유도 없어? 한글이 뭐가 나쁘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학교 뒤 폐쇄된 구교사에 모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나나미가 울먹였어요. 포기할 순 없어. 츠바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편한 문자를 배운 것뿐인데. 모모카도 분노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지하로 가자. 지하로? 공개적으로 못한다면 비밀리에 하는 거야. 역사상 모든 혁명은 지하에서 시작됐어.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활동이 시작됐어요. 학교 곳곳에 한글 메시지를 남겼어요. 화장실 칸막이, 책상 서랍, 사물함 안쪽. 자유를 원한다면 HK를 찾아라. HK는 한글의 약자였어요. 일주일 만에 비밀 멤버가 50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월요일은 1학년 교육, 수요일은 2학년 교육. 금요일은 3학년 모임. 장소도 매번 바꿨어요. 구교사, 옥상, 체육창고, 심지어 학교 밖 공원까지. 그러던 어느 토요일, 하라주쿠의 한 북카페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한국인 청년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혹시 한글로 대화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저는 강태양이라고 합니다. 도쿄대 유학생이에요. 태양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운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시험 실패, 한글 발견, 학교의 탄압까지. 태양 씨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우리는 숨죽여 들었어요. 문자는 권력이었어요. 복잡한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지식을 독점했죠. 세종대왕은 그 독점을 깨고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상황이랑 똑같네요. 레이나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언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의미였구나.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한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태양씨는 우리의 스승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 우리는 북카페에서 만났어요. 한글의 자음은 오행설의 기초예요.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모음은 천지인 사상이에요. 하늘, 땅, 사람의 조화.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니라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한글 덕분에 세계 최저 문맹률을 달성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태양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글날이라고 아세요? 10월 9일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 뭔가 해보는 건 어때요? 10월 9일. 2달 후였어요. 전교생이 동시에 한글로 메시지를 들어보이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하지만 강력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글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엄마가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게시판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주동자 사쿠라이 히나타. 이 학생을 따르지 마시오. 공개적인 낙인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 다들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한글 주동자래 정학당할 거래.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물함에 편지가 가득했거든요. 히나타 선배,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어요. 10월 9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공개 낙인 이후 오히려 한글 열풍이 폭발했어요. 사쿠라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르치는 거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죠. 어느 날 등교하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교 정문에 스프레이로 한글이 쓰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배울 권리가 있다. 교장 선생님은 경로했어요. 범인을 찾아내. 당장. 하지만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새벽 3시 복면을 쓴 누군가였죠. 그 사건 이후 한글 낙서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책상, 칠판, 화장실, 창문, 심지어 교장실 앞에도. 한글은 자유다, 문자의 민주화 세종대왕 만세. 선생님들은 지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중간고사 시험지에 누군가 한글로 답을 쓴 거예요. 저는 한글로 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 학생은 당연히 0점 처리됐지만 영웅이 됐어요. 용기 있다. 멋있어. 나도 다음엔 한글로 쓸래. 학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한글 사용자 적발 시 즉시 정학. 부모 소환. 내신 감점. 협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됐죠. 한글 수화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도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한글 모스 부호도 만들었어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소통했죠. 심지어 한글 춤도 만들었어요. 몸 동작으로 글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단체로 쳤더니 선생님도 몰랐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옆 학교도 한글 배운대. 시부야 여고도. 아사쿠사 남고도. 우리 학교를 넘어 도쿄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SNS에 샵한글 챌린지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인증하는 챌린지였죠. 하루 만에 10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연예인들도 동참했어요.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도쿄 청소년들의 한글 열풍 왜? 일본 교육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교육부가 나섰어요. 한글 교육 금지 명령. 하지만 역효과였어요. 왜 금지하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해?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졌어. 금지될수록 더 번졌어요. 부모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 한글로 일기를 쓰더라. 공부 시간이 줄었대. 한자 때문에 낭비하던 시간이. 찬성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도쿄대 입시 설명회에서 한 교수가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한글 같은 효율적 문자를 배우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교육계가 발칠 뒤집혔어요. 보수파는 분노했고 진보파는 환영했죠. 학교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한글 사용자 색출 TF팀 구성. 마치 마녀사냥 같았어요. 친구가 친구를 의심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감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어요. 타나카 선생님. 젊은 영어 선생님이었죠. 사쿠라이 잠깐 볼래? 무서웠지만 따라갔어요. 빈 교실로 들어가더니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 썼어요. 한글이었어요. 힘내. 너희가 오라. 놀라서 선생님을 봤어요. 저도 배웠어. 정말 효율적이더라. 영어 발음 표기할 때도 한글이 더 정확해.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교사 중에도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겉으로 못 드러낼 뿐이지. 그 말에 힘이 났어요. 10월 9일 뭔가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 어떻게 아세요?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해. 교육위원회가 직접 나설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0월 1일 교육위원회가 직접 학교에 왔어요.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어요. 모든 학생의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했어요. 한글 노트가 발견되면 즉시 압수. 이게 무슨 독재국가야? 학생들이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30명이 넘는 학생이 적발됐어요. 모두 3일 정학 처분. 부모님들도 학교에 불려왔어요. 당신 자녀가 불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화를 냈어요. 불온하다니. 그냥 문자를 배운 것뿐인데. 하지만 학교는 단호했어요.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퇴학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날 밤 긴급 회의를 했어요. 50명이 넘게 모였는데 모두 분노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끝인가? 너무 무서워. 그때 제가 일어섰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모두가 저를 봤어요. 역사를 봐. 모든 변화는 저항과 탄압을 거쳤어. 우리가 옳다면 계속해야 해. 하지만 퇴학당하면. 그럼 퇴학당해도 후회 없게 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히나타 말이 맞아. 끝까지 가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10월 9일 계획을 완성했죠. 그런데 10월 5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학교에 왔더니 경찰이 와 있었어요. 뭔 일이야? 알고 보니 누군가 교육위원회 건물에 대형 한글 현수막을 걸었대요. 문자의 자유를 보장하라.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교육계는 비상사태였어요. 언론이 대서특필했거든요. 한글 시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본 청소년들의 반란. 외국 언론도 주목했어요. CNN,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대요. 하지만 학교는 모든 인터뷰를 막았어요. 10월 7일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았어요. 10월 9일 무슨 일이든 벌이는 학생은 즉시 퇴학입니다. 직접적인 경고였어요. 부모님들께도 통보했습니다. 자녀분들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에 가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히나타 이제 그만해. 아빠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래가 중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빠 이게 제 미래예요. 자유롭게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미래.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그렇게 중요해? 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예요. 부모님은 결국 허락하셨어요.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10월 8일 밤 마지막 준비 모임을 했어요. 내일 7시 50분 전교생 앞에서 한글 피켓을 든다. 평화적으로 하지만 당당하게 폭력은 절대 안 돼. 모두가 긴장했지만 결의의 참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한글로 마지막 메시지를 썼어요. 내일은 역사가 바뀌는 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10월 9일 새벽 5시.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이 운명의 날이니까요. 학교에 가는 길 거리가 이상했어요. 경찰차가 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레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문 앞에는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가방 검사를 했어요. 한글 피켓 있으면 바로 압수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피켓은 이미 학교 안 비밀 장소에 숨겨뒀거든요. 7시 50분. 등교 시간 절정. 갑자기 교내 방송이 울렸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국어 방송이었어요. 누군가 방송실을 점거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80년. 우리는 이제야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방송실로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 순간 약속된 신호였어요. 학생 수백 명이 동시에 한글 피켓을 들었어요. 문자의 자유 배움에 국경 없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 운동장이 한글로 가득 찼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당장 내려놔. 전원 퇴학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이 교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지합니다. 엄마들이 한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 아빠들도 함께였어요. 경찰도 당황했어요. 학생과 학부모를 동시에 막을 순 없었거든요.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드론이었어요. 드론 수십 대가 한글 전단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인정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누가 준비한 건지 몰랐지만 완벽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학생 인터뷰 좀. 왜 한글을 배우게 됐나요? 교육위원회는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생중계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사쿠라이 히나타입니다. 수백 명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저 효율적인 문자를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한자 때문에 매년 수많은 학생이 좌절합니다. 왜 우리는 천년 전 방식을 고집해야 합니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글을 배운다고 일본인이 아닌 게 되나요? 영어를 배워도 일본인인 것처럼 한글을 배워도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환호성이 울렸어요. 다만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인 일본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한글 피켓을 들었어요. 저도 학생들을 지지합니다. 다른 젊은 선생님들도 하나둘 나왔어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옳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나섰어요. 모두 해산하시오. 경찰을 투입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였어요. 히나타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할머니 왜? 내 손녀가 옳은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문맹이었습니다. 한자를 몰라서 손에 본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60년 전 제1교포 친구에게 한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심했어요. 한글 배운다고 하면 간첩 취급받았거든요.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한글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그래서 몰래 배웠죠. 그리고 평생 숨겨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내 손녀가 그 한글을 당당히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고통을 없애려 합니다. 왜 막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결국 수천 명이 박수를 쳤어요. 교육위원회도 경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이 됐거든요. 그날이 전환점이었어요. 할머니의 연설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SNS에서 샵할머니의 진실 해시태그가 실시간 1위가 됐어요. 우리 할머니도 한자 때문에 고생하셨대. 할아버지가 한글 배우고 싶다고 하심 3대가 함께 한글 공부 중. 세대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60년 전 내 친구가 준 거야. 노트를 열자 한글이 빼곡했어요. 그 친구가 한글을 가르쳐줬지. 너무 신기했거든.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히나타. 해를 향한다는 뜻이지? 한글로 쓰니 더 예쁘구나.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수업에 오실래요? 그래도 되니? 다음 날 할머니를 모시고 북카페에 갔어요. 태양 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도 오셨군요.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궁금해서요. 그날 수업은 특별했어요. 할머니가 6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때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변화 없는 발전은 없어.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너희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부모님 세대가 움직였어요. 직장인 한글 모임이 생겼어요. 회의록 작성이 3배 빨라졌어요. 한글로 메모하니 실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주목했어요. 효율성 30% 향상, 한글 활용 직원 우대.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문부과학성에서 검토 중이래. 한글 선택 과목 도입을?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10월 20일 문부과학대신이 직접 발표했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와 한글 수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극우 단체가 학교 앞에서 시위했어요. 일본 정신을 지켜라. 한글은 문화 침략이다. 무서웠지만 우리도 맞섰어요. 문화는 교류하며 발전합니다. 갈라파고스가 되지 맙시다. 논쟁은 계속됐지만 여론은 우리 편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압도적으로 지지했죠. 11월 드디어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어요. 강사는 태양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300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강의실이 모자라서 체육관에서 수업했죠. 첫 수업날 태양 씨가 말했어요. 언어는 도구입니다. 더 나은 도구를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칠판에 크게 썼어요. 한글은 미래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한글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된 지 2주. 어느 날 충격적인 기사가 났어요. 도쿄 명문고 한글로 인한 정체성 혼란. 보수 언론의 특집 기사였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었죠. 한글 배우고 나서 일본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친구들이 한글로만 대화해서 소외감을 느껴요. 여론이 다시 갈라졌어요. 그것 봐. 부작용이 나타났잖아. 역시 성급한 결정이었어. 학교는 다시 긴장 상태가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글 수업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왜요?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폭로가 터졌어요. 익명 제보자가 언론사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인터뷰는 조작입니다. 교육위원회가 학생에게 압력을 넣어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증거도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죠. 이렇게 말해. 한글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신의 불이익 받고 싶어? 스캔들이었어요. 교육위원회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했어요. 역풍이 불었죠.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협박했다. 언론 조작까지 했다니. 지지 여론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극우 단체가 나섰어요. 한글 수업하는 학교 명단 공개하겠다. 자녀를 한글로부터 지키자. 협박 메일도 왔어요. 한글 주동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무서웠어요. 경찰이 학교를 지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한국 정부였어요.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교재와 강사 무료 지원. 일본 정부도 움직였어요. 한일 문화 교류 차원에서 환영.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12월 전국 한글 말하기 대회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1000명이 넘게 참가했죠. 저도 출전했어요. 주제는 한글과 나. 한글은 제게 자유를 줬습니다. 복잡한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심사위원들이 감동했대요. 일본 학생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다니.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으로 한국 여행 티켓을 받았죠. 시상식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글이 일본에 위협이 될까요? 아니요. 한글은 선물이에요. 더 넓은 세계로 가는 문이죠. 그 인터뷰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대요. 일본 여고생의 한글 사랑, 한글의 세계와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어요. 새해가 됐어요. 한글 열풍은 계속됐지만 반대 세력도 조직화됐어요. 일본 문화수호 연합이 결성됐죠. 그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어요. 2월 11일 건국기념일, 일본 정신을 지키자. 우리도 준비했어요. 같은 날 문화다양성 축제 개최. 대결 구도가 됐죠. 학교는 비상 상태였어요. 그날 학교 밖 활동 금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심했어요. 태양시가 조언했어요. 폭력은 절대 안 돼. 문화로 승부해. 우리는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한글과 일본어를 융합한 퍼포먼스. 2월 11일. 도쿄 시내는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우익 단체 만 명이 모였어요. 한글 추방. 일본 정신 수호. 무서운 구호가 울렸죠. 우리는 공원에 모였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5만 명이 넘었죠. 문화 다양성 만세. 한글과 일본어의 공존. 그리고 퍼포먼스가 시작됐어요. 한글과 한자를 융합한 캘리그래피. 한국 전통 음악과 일본 전통 악기의 협연. 한글로 쓴 하이쿠 낭독. 관객들이 감탄했어요. 아름답다, 이게 진정한 융합이구나. 특히 마지막 순서가 압권이었어요. 1000명의 학생이 한글과 일본어로 동시에 평화의 메시지를 낭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지구에 사는 이웃입니다. 감동의 물결이 흘렀어요. 반면 우익 집회는 초라했어요. 증오와 분노만 가득했거든요. 언론은 대조적으로 보도했어요. 증오 대 화합, 과거 대 미래. 여론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 뒤로 반대 세력은 힘을 잃었어요. 정부도 입장을 바꿨죠. 한글 교육 전면 지원. 승리였어요. 완전한 승리. 3월이 되었어요. 드디어 졸업식이었죠. 3월 졸업식. 저는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됐어요. 강당에는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언론인들까지.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레이나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히나타 떨려? 응.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야. 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졸업생 대표 답사. 사쿠라이 히나타.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수천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쿠라이 히나타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박수였죠. 1년 전 저는 한자 실수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쿄대 의대라는 꿈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절망 속에서 저는 한글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을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정말이었습니다.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죠. 한자 변환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었고 복잡한 획순을 외울 필요도 없었어요.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방에서 몰래 한글 일기를 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레이나와 나누게 됐고 5명이 됐고 10명이 됐고 100명이 됐고 결국 우리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지 선택할 권리가요.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다고 일본인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일본인이 되는 거죠.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어요. 1년 전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막으셨어요.
선생님들은 우리를 징계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반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게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사쿠라이 양, 내가 틀렸어. 너희가 옳았어. 용서해주겠니?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가 교장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고개 드세요. 선생님도 학교를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3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선생님이었어. 고마워. 강당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후배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가 주세요.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고, 더 열린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의 한자 실수가 한글 혁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도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후배들 500명이 한글로 만든 대형 카드 섹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나타 선배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웅 한글 혁명 영원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꽃잎이었어요. 드론 수십 대가 벚꽃 잎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한국 가요였어요. 봄날이라는 노래였죠. 후배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레이나, 모모카, 나나미, 츠바사가 제 옆으로 왔어요. 우리도 끝이 아니야, 히나타. 맞아, 이제 시작이지. 그때 태양씨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축하해요, 히나타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글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태양씨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서예요. 전액 장학금이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졸업 파티가 열렸어요. 학교 강당이 아니라 근처 호텔 연회장이었죠. 학부모들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만들었잖아. 성대하게 축하해야지. 히나타 어머니의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파티장 입구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 혁명 1주년 축하, 새로운 미래를 연 주인공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벽면 전체에 우리의 1년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옥상에서 한글을 배우던 날. 비밀 모임을 하던 구교사. 10월 9일 시위 현장. 할머니의 연설 장면. 교장 선생님과의 화해.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준비한 거야.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년 동안 몰래 찍은 거예요. 역사적 순간이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밤 10시 서프라이즈가 또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였어요. 일본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 서울대 총장, 한글학회 회장,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까지. 마지막은 세종대왕 역할을 맡았던 배우의 메시지였어요. 세종대왕이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한글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과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처음 한글을 배웠던 그곳. 기억나? 여기서 처음 네 이름을 한글로 썼잖아. 레이나가 말했어요.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이렇게 될 줄.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서 누군가는 한글을 배우고 있겠죠. 히나타, 서울 가서도 연락 자주 해. 당연하지. 우리 한글로 편지 쓰자. 좋아.
한글 실력 유지도 하고 새벽 2시까지 옥상에서 이야기했어요. 지난 1년의 추억, 앞으로의 꿈, 그리고 우정에 대해. 3월 25일 드디어 출국하는 날. 나리타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 친구, 선생님, 후배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히나타 씨 힘내세요. 한국 가서도 일본 알려주세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수백 명이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히나타 파이팅, 꿈을 향해 또 만나요. 비행기 탑승 직전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큰 다리를 만들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작아지는 도쿄, 하지만 제 가슴속 도쿄는 더 커졌어요. 한글이 준 선물, 이제 제가 더 크게 만들어갈 차례였어요. 졸업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문부과학 대신 긴급 기자회견. 무슨 일인가 했더니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일본 교육 역사상 최대 개혁이었어요. 또한 대학 입시에도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추가합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일본 교육 대전환, 한글 혁명 완전 승리. 반대파들은 최후의 저항을 했어요. 헌법 소원 제기. 일본 정체성 말살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찬성 78%, 반대 15%, 모름 7%. 압도적 지지였죠. 특히 10대, 20대는 92%가 찬성했어요. 기업들도 환영했어요. 한국어 가능자, 초봉 10% 추가, 한글 활용 능력 필수 역량. 대학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학과, 신설 한글 문화연구소 설립. 도쿄대가 먼저 나섰어요. 내년부터 한국어 필수 교양 지정. 다른 대학들도 따라했죠. 4월 저는 서울로 떠났어요. 공항에는 수백 명이 나왔어요. 히나타 파이팅. 한국에서도 일본 알려줘. 눈물이 났어요. 서울 도착. 공항에 한국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 혁명의 주인공. 일본 소녀의 한글 사랑.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한글 간판들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다음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안내 방송을 완벽하게 알아들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서울대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한국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히나타 씨죠? 환영해요. 우와,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한글 혁명 영상 봤어요. 완전 감동.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풀렸어요. 룸메이트는 김소희라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안녕. 나는 소희야. 편하게 말해도 돼. 응, 고마워. 잘 부탁해. 소희는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 생활 처음이지? 내가 다 알려줄게. 맛집도 소개해주고. 첫날 밤 소희가 치킨을 시켜줬어요. 한국 대학 생활의 필수품이야. 치맥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죠.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래요. 근데 히나타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낸 거야?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 한글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 다음 날 첫 수업. 한글의 과학성 강의였어요. 교수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학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 혁명을 일으킨 히나타 씨예요. 강의실 200명이 박수를 쳤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죠. 수업 내용은 놀라웠어요. 한글은 자질문자입니다. 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담은 거죠. 기역, 키역, 쌍기역 이 관계를 보세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세기가 다르죠. 그래서 모양도 체계적으로 변합니다. 1년 동안 몰랐던 한글의 깊이를 알게 됐어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 히나타 씨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한국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그럼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어요. 맵지 않아? 조금 맵지만 맛있어. 한국 학생들이 궁금해했어요. 일본에서 정말 한글 배우는 게 금지됐었어? 응. 학교에서 징계까지 했어. 대박. 그런데도 계속한 거야? 포기할 수 없었어. 한글은 자유였거든.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도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 맞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썼는데. 캠퍼스를 구경하던 중 특별한 곳을 발견했어요. 한글 정원이라는 곳이었죠. 자음과 보음 모양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세종대왕 탄신일마다 행사를 해. 소희가 설명해줬어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일본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대박. 너무 멋있어. 나도 가고 싶어. 일주일 후 특별한 수업이 있었어요. 한글과 민주주의 세미나. 교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지식 독점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보급되면서 평민도 책을 읽게 됐고 결국 신분제가 흔들렸죠. 일본의 상황과 똑같았어요. 수업 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한 문자는 권력 유지 수단이죠. 히나타 씨가 그걸 깬 거예요. 한 달 후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청와대에서 히나타 씨를 초대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청와대 가는 날 소희가 같이 가줬어요. 나도 청와대는 처음이야. 덕분에 구경한다.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건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기와가 인상적이었죠. 대통령 접견실. 어서 오세요, 히나타 씨. 대통령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한글을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한글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대통령이 선물을 주셨어요. 훈민정음 복제본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책의 복제본이에요. 히나타 씨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한일 우호의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면담은 30분 정도였지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날 한국 뉴스 일면을 장식했어요. 대통령, 일본 한글 소녀 만나다 한글 외교의 새로운 장. 일본에서도 대서특필됐죠. 히나타, 한국 대통령 면담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대박. 대통령을 만나다니. 완전 스타야. 서울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 2달째.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어요. 이제는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봤어요. 히나타, 너 진짜 한국인 다 됐어. 소희가 놀라워했어요. 주말에는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주에서 신라의 역사를 배웠고 전주에서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부산에서는 바다를 보며 일본을 떠올렸죠. 저 바다 건너가 일본이구나. 가까우면서도 멀었던 두 나라. 이제는 한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7월 일본으로 잠시 귀국했어요. 도쿄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있었고 서점에는 한글 교재 코너가 생겼어요. 카페에서는 한글 스터디 그룹이 일상이 됐죠. 모교를 방문했어요. 히나타 선배. 후배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제 전교생의 80%가 한글을 배워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어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태양 씨가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히나타 씨 덕분이에요. 이제 정식 교사가 됐어요. 기뻤어요.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히나타 보고 싶었어. 교장실 벽에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과분해요. 아니야. 네가 학교를 아니 일본을 바꿨어. 레이나를 만났어요. 나도 한국 유학 갈 거야. 정말? 응. 연세대 합격했어. 우리는 껴안고 울었어요. 모모카, 나나미, 츠바사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모모카는 통번 역사 준비. 나나미는 한국 기업 취업. 츠바사는 한일 문화교류 NGO 창립. 모두가 한글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할머니, 우리 히나타. 할머니는 이제 한글을 술술 읽으셨어요. 매일 한국 뉴스 봐. 네 기사 스크랩하고 있어. 할머니가 스크랩북을 보여주셨어요. 제 기사가 가득했죠. 자랑스러워.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줬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한국에서 박사 따는 것도 봐야죠. 8월 서울로 돌아왔어요. 2학기가 시작됐죠.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로 쓰는 일본 이야기. 일본 문학을 한글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교수님이 극찬하셨어요. 히나타의 한국어 실력이 놀랍네요. 한글 덕분이에요. 배우기 쉬워서 빨리 늘었어요. 9월 책이 출간됐어요. 한글 혁명 한 일본 소녀의 도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간됐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올해의 책 선정. 청소년 필독서 지정. 인쇄는 전액 한글 교육 기금으로 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대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도쿄 여고생 사쿠라이 히나타의 한글 혁명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시험 실패가 일본 전체의 교육 혁명으로 이어진 놀라운 실화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는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일본 청소년들의 제2언어가 되었죠.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히나타가 증명했듯이 작은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실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한글의 기적이 계속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